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25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트럼프 2.0 시대에 국제정치, 외교, 안보, 국방, 현안이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국제 무대에서 외교관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하신 우리 이백순 대사님, 그리고 학계에서 정치학,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신범식 교수님, 그리고 현역 장군 출신으로서 군사전략가이시죠, 우리 한설 장군님 모시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결렬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어떻게 보면 TV쇼 같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외교 무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대사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외교적 참사죠. 우크라이나 측에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파국이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형식적 측면에서는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잘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회담 형식 자체도 잘못 알고 들어갔다. 다음에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트럼프하고 세계관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유주의적인 질서가, 국제 질서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본인뿐만 아니고 트럼프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가 지금 쇠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계속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제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젤렌스키는 와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이 분법.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자유진영의 안보는 전부 일체돼 있다. 유럽의 안보,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의 안보고, 유럽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주권 평등하다. 미국과 약속, 우리가 약속이지만 우리는 동등하게 당신하고 말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거는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서 트럼프가 화를 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정상회담 하면은 사실 양국 외교 당국이 다 사실 각본을 짜지 않습니까? 네,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끝나고 난 다음에 광물협정 사인하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TV 카메라들 다 있고 심지어 유튜브 진행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또 왜 양복 안 입고 왔어? 뭐 이런 것도 사실 재밌는 해프닝이었고요. 부통령이 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반박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었고, 그리고 대중들이 젤렌스키 얘기하고 이럴 때 막 까까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되게 무시하는 행위인데, 우크라이나 대사 막 얼굴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생중계를 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각본이 짜여진 TV쇼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신범식 교수님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또 그 지역 전문가시고 하니까 많이 좀 방송에도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짧은 논평과 이 대사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저도 많이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젤렌스키 입장에서 이 쇼를 사실은 트럼프가 연출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평화를 향한 로드맵이라는 것의 핵심이 광물협정이고, 광물협정 요청받은 대로 그냥 사인해주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한 아무런 확실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들어주고 오는 형식으로 끝내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것으로 그냥 이 사람의 운명과 롤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민이 됐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양복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을 조율했던 루비오 국무장관 팀들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함께 이렇게 짜놓은 그 커다란 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는 벤스가 젊잖아요. 약속한 대로 안 가고 자꾸만 튀어나오느냐 이러면서 못 참고 한마디 질렀는데, 그게 모험이라면 모험이고 배팅이었는데, 결국은 젤렌스키 개인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쇼를 깔아놨다기보다는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쪽에 방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물협정 서명을 통한 이 프로세스의 가속화에 대한 진심은 굉장히 진지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응해주지 못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좀
우발적 사고의 성격이 조금은 더 강했다. 짜여진 구도였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에 좀 방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한설 장군님, 결국은 일은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략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미중 패권 전쟁 간에서 글로벌 관계를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프닝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스키의 의도가 작용한 거냐? 저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건 해프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가 작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보다는 유럽 전체, 미국, 러시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의 역학관계가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에서 질서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은 유럽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미국이 빠져나가면 힘의 공백 상태가 생기고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그럼 누군가 메꿔야 되는 거죠. 누가 메꿉니까? 유럽이 메꿔 스스로 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젤렌스키 회담 이후에 벌어지는 상태를 보면 유럽이 아주 그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달려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 트럼프의 미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정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 이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격적인 빌미가 된 게 젤렌스키 회담, 바로 그 이후의 회담이 그 유럽에서 정상회담이 막 이어졌잖아요. 이 젤렌스키의 그런 단독 행동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그 뒤에 이미 유럽의 국가들, 주요 국가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어떤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러시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이기고 어떤 면에서 손해일까? 러시아는 사실은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한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기기 힘들어요. 미국이 진짜 다 들어온다 그래도 이미 전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것은 이미 러시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미 전후 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트럼프는 자기가 전후 처리의 어떤 중심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 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유럽에서 미국의 힘을 배제하는 거, 이게 가장 유리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젤렌스키의 행동 뒤에는 유럽의 의도와 러시아의 그런 이해관계가 상호 맞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일 여기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데서 미국이 배제돼 버리면 미국은 사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는 거를 다 상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젤렌스키의 그 행동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서 외교는 전황에 따라 외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정한 단계가 넘어가면 외교가 전쟁을 전쟁을 조정하는 때가 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이미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지 회복하는 것 빼고 거의 작전을 안 하고 있어요. 현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강력한 공격도 안 해요. 그걸 보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을 배제하고 유럽화된 유럽과 러시아 간의 어떤 그런 유럽을 논의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전쟁을 점점 장기화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고, 그렇지 않고 그냥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고 종속적이라고 본다면 그냥 뭐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전쟁을 종결을 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역학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